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특별 코너 금주한방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수급의 흐름으로 이번 주를 정리해보고 투자자들의 고민과 상담으로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죠. 송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매니저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들 탑1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네요. 목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에서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2위는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신한지주는 이번 주에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인 반면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주는 일주일이었고요. 또 삼성전자와 메리츠 금융지주, 지주사들이 3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10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중공업이었는데요. 어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현대차는 어제까지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담다가 오늘은 팔자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STX 엔진, HD 현대일렉트릭이 나란히 3,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린 종목들을 한눈에 쭉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수급이 몰렸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SK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외국인도 되게 많이 팔고 있던데 오늘은 또 반등에 성공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확인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HBM의 핵심 역량이 뺏길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려가 제기됐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증시 조정폭보다 더 많이 빠진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로 판단을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8만 원에서 지금 이제 종가 2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 닷새 동안 15% 정도 빠졌는데, 자, 이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 AI, 그러니까 샘 올트먼 CEO가 이제 말 실수 같은 걸 했는데, 지금 이제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품이 껴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도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지금 SK 하이닉스에도 미쳐진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HBM 핵심 부품 베이스 다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자체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이제 핵심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더해졌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고객사 점유율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압도적인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다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마감을 했고 지금 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좀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지금 연이어서 수주 잔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I 거품론에 조금 무너지기도 했지만 오늘 반등세를 보인 만큼 다음 주에는 한 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는 팔았지만 삼성전자는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호재도 많았고 이 반도체 투톱의 향방도 궁금해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호, 지금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저희 프로그램 다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네.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궁금한 하겠습니다. 게 너무 많네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HBM4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퀄 테스트 내용도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이제 갤럭시 S25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씩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정책 수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다르고 아다릅니다. 매일마다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지분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유일하게 제외된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TSMC랑 마이크론이에요. 이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51조를 투자할 약속을 해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51조를 투자하면서 6조 5천억 정도 보조금을 받게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미국 현지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냐 여기에 조금 우리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막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밸류체인 특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디램 악성 매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 같은 경우는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권사 이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약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점유율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시그널이 나오든가 혹은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뭐 예를 들면 유리기판 양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소부장 특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지금까지는 좀 부진했는데요. 저는 반등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던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의 자급이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이에 힘입어서 오늘 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건 LNG 수주라는 호재 덕분이었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예, 저는 일단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좀 이제 이번 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까지 빠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미 조선산업협력 기대감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를 반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수급도 나쁘지 않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등 3일 동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오세아니아 선사에서 수주를 또 따냈는데요. 한 6척 정도 따냈죠. 2조 1천억 정도 규모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 모멘텀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상승률을 봤을 때 100%밖에 못 올랐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한 4배 올랐죠. 방산 네.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산 없는데 또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FLNG라고 해가지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시설이 있습니다. 뭐 보통 LNG선 같은 경우는 한 척에 3,800억인데 이 FLNG 같은 경우는 한 척당 2조에서 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LNG 우리가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생산하는 플랜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FLNG 쪽에서는 글로벌 1위가 바로 삼성중공업이다. 이거를 또 누구랑 논의라고 있냐면은 미국 행정부랑 또 논의라고 있어요. 수주 논의를. 그래서 앞으로 FLNG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삼성중공업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7조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3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는 앞으로도 저는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도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이런 이제 수주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좀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조선협력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중심 모멘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37조 원 수주 잔고 중에 20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LNG선입니다. 그래서 LNG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전반적으로 LNG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방산 모멘텀이 없는 건 아쉽지만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조방원들이 조금 힘을 잃으면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스멀스멀 나왔었는데 다시 또 역습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때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한 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좀 흔들리다 보니까 조방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기사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조방은에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지금 수급 자체가. 그래서 조방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은 미국 현지 기업이랑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있냐 없냐 이걸 좀 따지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미 해군 MRO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대표로 알고 있는데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HD 현대 같은 경우도 미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관련주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 조선업이 사실 뭐 한 가지만 지금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 밸류체인 자체가 뭉개졌기 때문에 뭐 조선 소부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빅3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 조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영업이익이 9천억이 증가했다. 뭐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 실적 가시적인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3분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지금 조선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도 지금 조선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는 업종 자체 캐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어서 방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던 종목이 바로 이 현대 로템이에요.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는데 현대 로템이 최근에 폴란드 K2 전차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도 있잖아요. 방산도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산 뭐 그냥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자, 방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방산 특히 이제 대량 무기 생산 체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긴 했는데 이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하면은 뭐 K2 전차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폴란드 계약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우리가 유럽 쪽으로만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방산이 중요한 걸 알다 보니까 약간 이 유럽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거 가성비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잠수함이든 뭐 비행기든 지금 전투기든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납기일과 가성비에 장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유럽 약간 우리가 밀려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어디로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은 중동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전차들이 고물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카타르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럽의 교체 수요가 67조 원 규모가 됩니다. 67조. 그래서 앞으로는 중동 쪽 수주 모멘텀도 더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카타르랑 UAE에서 약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100%의 명중률을 나타낸 게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앞으로도 이제 저는 수출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K9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3,500억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3,500억 얼마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처음으로 공산 국가에 수출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든가 방산 쪽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남아, 중동 쪽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좀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2022년도죠. 폴란드 대규모 수주가 이제 막 실적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 못해도 2027년까지는 실적 가시성이 나온 게 바로 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얼마 전까지 종전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했죠. 푸틴은 지금 종전 뭐 의사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반사수혜가 다시 한번 더해질 수 있는 게 방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쭉 긍정적으로 해주셨잖아요. 조방 원전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도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애프터 성공률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조방원 체제 그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반기에도? 예,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불씨 역할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없습니다. 원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2개는 공산국가죠. 러시아랑 중국입니다. 결코 이 두 국가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자, 그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반도체로 보면은 펠리스 역할하고 있는 게 지금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게 되면 로열티를 받는 구조인데 그럼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수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중요하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게 원전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도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필리핀 쪽으로도 원전 MOU가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원전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SMR도 우리나라 기업이랑 미국 기업이랑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더해지기 직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단계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방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렸던 종목과 섹터들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시간이죠. 투자 고민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주식 남녀 녹색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투자에 대한 고민과 이 해결, 궁금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송률 전문가께서 해결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선택되신 분들께는 금주 한 방에 어울리는 투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네이버 밴드 주식 남녀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온 사연은 어떤 사연일지 첫 번째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률 매니저님. 요즘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제도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결국 인프라는 은행이 깔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은행주는 요즘 고배당 테마로도 주목받고 있고 글로벌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실적은 탄탄하잖아요. 최근엔 금리 동결 기대감에 채권 시장 변동성도 줄면서 기관 매수세도 은행주 중심으로 유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은행주는 살 이유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버린 주가입니다.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매니저님처럼 누워있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은행주를 추가로 담는 게 맞을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네요. 참 매니저님, 증권 전문가 수익률 사이트에서 1년 평균 수익률 2위라는 거 보고 더 신뢰가 가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매니저님의 깊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투자 사이트에서 수익률 2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이 있는데 1년 수익률이 2위예요. 대단하신데요? 누워있는 종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워있는 종목을 선정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심플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 폭락장에 왔을 때는 우리가 같이 패닉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 제가 우리 프로에서 약간 찬밥이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애프터 성공률을 1년 수익률로 한다면 송률 매니저님이 꽤 1등을 차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2위를 차지하신 만큼 믿음이 있어서 고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은행주에 대한 고민이에요. 호재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도 될지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호재들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금 은행주를 담는 게 맞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워있는 종목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연초부터 대비를 했을 때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연초에 15,0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6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뭐 지금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4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시세 유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일단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펀드 관련해가지고 20조에서 40조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드뱅크 같은 경우는 4천억을 출자를 해야 돼요. 이게 약간은 투자 심리를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건 뭐냐면은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주환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영향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 누워있는 거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신규 진입은 저는 아직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책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은 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실체가 좀 이어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비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누워있는 업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업황 턴어라운드 안 된 업종들 중심으로 트레이드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환율 리스크가 덜할 수 있는 엔터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 요즘 분위기 좋죠. 지금 네.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엔터주나 아직까지 업황 턴오버가 안 된 이제 저평가 업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많이 올라왔고 또 눈율 매니저인 만큼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을 선호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엔터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서클 총괄 사장이 또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 긋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스테이블 살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스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 기대감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은 굉장히 굳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본 요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랑 이제 국회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자본 요건도 더 강하게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회는 조금 낮춰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지만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단순 기대감이 올라간 테마는 아니에요. 실체도 있습니다. 특허를 가진 기업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도 같이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차익 매물이 나와도 패닉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어요. 한 6개월에 3개월 주기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팩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강건한 입장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랑 정부조차도 아직 입장이 조율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는 테마다. 단순 테마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안개 속을 지나고 있다.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 위험이 있는 만큼 저희가 신중한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자분의 사연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끔씩 유튜브 채팅창에 나타나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장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폭락한 뒤 며칠이 지나면 대부분 종목들이 원래 주가로 돌아오는데 장이 열린 이후에 폭락이 시작된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코스피 분봉을 보면 될까요? 그리고 폭락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보유 중인 종목들을 모두 매도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송려 매니저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참 답답해요. 지지부진한데 연말까지 우상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주저하는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4분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둔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분명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흐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폭락 시그널, 상승 시그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네. 알고 싶어요. 그쵸? 알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 이럴 때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주봉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언제냐면은 2020년 3월이죠. 이때가 이제 코스피가 1,500포인트 언더로 다운이 됐는데 이때가 네. 이제 코로나 영향이었습니다. WHO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금액을 발표하니까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2배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어디냐면은 12월 9일입니다. 이때 이제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150조 빠졌던 구간인데 의미 있는 구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저점으로 지금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냐면은 반대로 어느 정도 고점도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증시 고점 같은 경우는 21년도 지금 이제 3,300포인트까지 한번 우리가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3,300포인트가 가장 강한 심리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은 어디서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은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증시의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하냐 못하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3분기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관세 리스크. 네. 미국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9월, 10월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4분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분기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사이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연말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도 너무 좋았는데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서 얻어볼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굉장히 좋은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네이버 밴드 보면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유를 검색하시면요. 내일 유튜브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의 송률 매니저와 함께 주식 남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